everyone, I'm Suvin from Elite Institute, and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how to master the TOEFL.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트의 수빈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토프 시험 어떻게 마스터할 수 있는지,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워하시는 reading 그리고 speaking에 좀 집중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reading부터 얘기를 해보자면요. 그러니까 영미권 국가에서 오랫동안 거주를 했는데도 리딩 점수가 유독 낮게 나오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건 왜 그러냐? 리딩 시험의 코어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셔서 그런 거거든요. 리딩 시험의 코어는 바로 paraphrasing. It's all about paraphrasing. reading comprehension 테스트를 생각해 보시면 passage가 있고 그 passage의 내용을 담은 answer choice가 있죠. 그런데 reading comprehension 테스트는 우리의 배경 지식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냥 주어진 passage를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를 측정하는 시험이죠. 그래서 테스트 메이커들은 reading passage에 나와 있던 내용을 아무런 것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그 내용이 전혀 변화하지 않은 상태로 answer choice를 만들어야 돼요. 만약에 passage에 나와 있지 않았던 정보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이건 잘못 만든 문제다라고 항의를 하겠죠. 그런 항의를 받기 싫으니까 passage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answer choice에 옮겨다가 이게 정답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시험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려워지는 점은 시험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어려워지는 점은 있던 내용을 그대로 쓰면 누구나 다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시험이란 것은 자고로 누군가는 틀려줘야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있던 내용을 그대로 옮겨다 쓰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틀리는 문제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바로 paraphrasing을 통해서거든요. paraphrasing이란 어떤 내용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게 바꿔서 표현하는 걸 의미하는데 TOEFL 그리고 다른 어떤 reading comprehension 테스트에서도 사용되는 테크닉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using different vocabulary. 나와 있던 vocabulary가 아니라 학생들이 좀 모를 만한 vocabulary 사용하는 거. 이건 다들 아시죠? 두 번째, changing the sentence structure. 아예 structure를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conjunction이 원래 앞에 있었는데 그걸 뒤로 가져다 놓는다든지 causal relationship, 인과관계가 들어있는 문장이었는데 원인, 결과 순서로 썼던 것을 결과, 원인 순서로 쓰다든지 이렇게 순서를 아예 바꿔버림으로써 테스트 테이커들에게 좀 혼란을 주는 전략이 가장 TOEFL 그리고 다른 reading comprehension에서 많이 사용되는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오답은 어떻게 만들까요? 오답은 아까 전 paraphrasing을 하면서 정답 성질을 만들 때는 어떻게든 이렇게 저렇게 바꿔보면서 테스트 테이커들이 못 알아보게 하려고 했었죠. 이번 오답을 만들 때는 반대로 가능한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최대한 원래 문장과 비슷하게 적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바로 문장에 나왔던 키워드를 그대로 넣는 거거든요. 그대로 나왔던 문장의 어떤 키워드를 뭐 숫자라든지 명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넣어주면 많은 학생들이 대충 비슷한 얘기 하는 것 같은데 하면서 찍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비슷한 키워드를 쓰는 동시에 logical meaning을 은근슬쩍 바꾸거나 adding misinformation 나와 있지 않았던 정보를 슬쩍 더하거나 deleting essential information 꼭 들어가야 했던 중요한 정보를 쏙 빼버리면서 오답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번 예시를 통해 살펴볼 건데요. 시험을 보고 있는 와중에 이제 이런 긴 문장을 만나면 타임 리밋도 있는데 너무 부담스럽겠죠. 이걸 읽는 것도 이제 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런 answer choice까지 다 일일이 읽은 다음에 이것을 가장 잘 요약한 게 무엇이었는가? 이걸 골라야 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이런 걸 어떻게 풀 거냐? 결국 얘를 올바르게 paraphrase 한 게 뭔지를 고르고 잘못 paraphrase 한 애들은 얘는 이래서 틀렸구만. 이렇게 바로 날카로운 사고력을 적용해서 지워내는 스킬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번 어떤 순서로 풀면 되는지를 짚어볼 건데 첫 번째는 이런 긴 문장, 아무리 긴 문장이 나와도 결국 핵심적인 아이디어들 몇 개로 압축해서 요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긴 문장이 나왔을 때 이런 gist를 뽑아내는 거. 이런 훈련은 이제 수업에서 리딩 수업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룰 부분 중 하나고요. 어쨌거나 어떤 긴 문장이 나오더라도 이런 핵심적인 gist로 요약을 한 다음에 이 gist들을 가장 잘 포함하고 있는
아무런 misinformation을 포함하지 않고 얘네들을 다 잘 갖고 있는 그런 correctly paraphrased answer choice를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얘를 이렇게 해놓으면 좋은 것이 이제 이 answer choice들과 비교를 할 때 저런 긴 문장을 계속 데리고 다닐 필요가 없고 이렇게 요약을 한 버전을 통해서 바로 더 빠르게 비교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요약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이 문장 Yellow fever characterized by symptoms such as fever, chills, loss of appetite, nausea, muscle pains, especially in the back and headaches, is one of the most prevalent diseases in Africa, accounting for 90% of cases worldwide. 이런 긴 문장을 짧게 요약하는 방법은 결국 여기에 숨어있는 클래스들이 몇 개인가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클래스가 메인 아이디어의 그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무리 긴 문장이라도 몇 개의 클래스로 이루어졌는지를 찾은 다음 그 클래스별로 메인 아이디어를 요약해보면 바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많은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어쨌거나 얘를 요약하면 yellow fever라는 질병이 있는데 various symptoms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one of the most prevalent diseases in Africa.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흔한 질병 중에 하나고 그리고 90% of cases worldwide.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것 중에 90%를 차지하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가 이 문장의 핵심이었죠. 이 세 가지를 가장 잘 담고 있는 answer choice를 여기서 고르면 되는 거거든요. 자, 우선 맞는 정답부터 볼게요. 맞는 정답을 보시면 어떻게 correctly paraphrase가 되었는지 볼게요. 90%라는 말이 있었죠. 그 말이 지금 어떻게 변형이 됐죠? 9, 10. Different vocabulary, different expression 쓴 거 보이시죠? Prevalent disease가 지금 어떻게 바뀌었죠? Primary disease로 바뀌었죠. 또 different vocabulary 쓴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 characterized by symptoms가 causes various severe symptoms로 바뀐 거 보이시죠? 이것과 동시에 원래는 various symptoms, symptom 얘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prevalent 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바꿔서 이 순서를 역순으로 지금 정답 선지를 바꿔 쓴 걸 보이시죠? 이렇게 sentence structure까지 reverse order로 바꿔 쓰므로써 좀 이 정답을 알아보기 어렵게 어떻게든 노력을 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답 선지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yellow fever is the most common disease in Africa and brings symptoms including fever, chills, and more. 자, 여기서 잘못된 게 뭘까요? 여기서 잘못된 거. 자, 우리는 prevalent in Africa, 아프리카에서 흔하다라고만 했지 most common disease, 이건 무슨 말이죠? 아프리카에서 1등으로 흔한 질병이라는 말이죠. 이 말이랑 이 말이 논리적으로 같은 말인가요? 다른 말이죠. 이게 다른 것을 한눈에 보자마자 알아보는 건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거와는 다른 거예요. 이건 논리적으로 서로 다른 주 진술의 차이를 명백하게 내가 알고 설명할 수 있느냐 이런 logical thinking skill에 기반한 거거든요. 이런 걸 잘 생각해 본 적 없고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이걸 고르기 쉽죠. 자, 두 번째 볼게요. 90% of people in Africa라고 했거든요. 자, 9이 이런 숫자가 지금 겹치잖아요. 그러면 되게 이거 매력적인 정답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틀렸죠?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는 케이스가 전 세계의 90%라고 얘기한 거지 아프리카 사람들 중에 90%가 이 질병에 걸린다고 얘기한 게 아니죠. 그럼 이것도 지금 논리적인 관계를 흔들어서 전혀 이게 했던 말과 다른 말을 하고 있죠. 키워드만 겹쳐서 쓴 거죠. 이런 것도 이 문장을 정확하게 이렇게 메인 아이디어 몇 개로 나눠서 독해하지 않고 들어간 학생들은 틀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TOEFL 리딩을 공부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단어를 많이 외우고 어려운 긴 문장을 많이 읽는 거 훈련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무리 긴 문장이라도 어떻게 내 머릿속에 짧게 압축한 다음 이것을 논리적으로 뒤트는 이런 팁들을 피해서 정답을 고를 것이냐 이런 스킬을 훈련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